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준다는데,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는 사람은 상위 30%에 해당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좋아하는 국민개돼지 여러분, 정신 챙기세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당연히 세금이죠. 적자 국채 발행에 빚내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 지원금. 결국 구멍난 국가재정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빚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나라의 TV가 부자여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어차피 받지도 못할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구멍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세금을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인 거죠. 애초부터 대만, 싱가포르처럼 우한 코로나 유입원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바로 했더라면 우한 코로나 확산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방역 대응하다 보니 우한 코로나 잡을 골든 타이밍도 놓치고 경제적 위기도 동시에 온 것이죠. 이건 엄연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반드시 심판받고 책임져야만 하립니다. 그러니 제발 포퓰리즘 정책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맙시다. 더 웃기는 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순 이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합니다. 아니, 긴급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왜 하필 5월 중순 이전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급이 수월하도록 그 전에 표 달라고요? 이거 대놓고 총선용 표심팔이 아닌가요? 안 그래도 금권선거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문재인 좌파 정권 용감무쌍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한 온라인 누리꾼 반응 역시 참으로 무모한 금권선거다. 자유당 시절에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퍼주지는 않았다. 야, 더럽다. 돈 받고 표가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인데 총선 이후 준다는 게 총선에 참패하고 나면 말 바꿀 것 같은데 아니겠지라는 댓글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배우 장미인의 씨가 우한 코로나 사태 속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난하며 배우 안장훈 씨에 이어 개념 연예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장미인은 30일 자신의 SNS에 4인 가족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한 뒤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 저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 뉴스 보면 화가 치민다. 재난, 저 돈이 중요해? 와터 헬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에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장미인은 추가 게시물을 통해 2010년, 2012년 지금 2020년 한자인은 어질인 아니라 참을인이다. 나도 자유발언권, 헬조선 국민으로서 인권의 권리 이제 누리며 살겠다.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금이 IMF보다도 더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지금 더 뭐든 해서라도 살아서 버티고 이기고 살 거다라고 재차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장미인의 발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해당 게시물들의 댓글창에서는 장미인의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장미인은 또다시 SNS를 통해 남들이 다 예할 때 난 양보하고 노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니라면 아닌 거야. 제발 소신 있게 사는 삶을 살길. 지금은 뭐라도 할 거다.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자신에게 비판 의견을 전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9일 온라인 누리꾼 4만 6천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지난 27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김장숙이 지은 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장숙이 천안함 유족 윤여사를 무섭게 노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장숙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던 모습,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 비교하며 태도가 딴판이다는 비판도 나왔다.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드렸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베스트 순공감 순으로 살펴보면 D는 진짜 아들 잃고 보상금까지 기부한 분에게 그리 저주의 눈빛을 가서 안아드리지는 못할 망정이라 힐난했고, DDUL은 좋던 싫던 대한민국의 영부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면 주적에게 목숨 잃은 군인의 유가족을 저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라 비판했고, 불이어는 짜파구리 먹으며 파한대소 할 때와 왜 일이 다른가?
아들을 조국에 바치고 그 보상금마저 국방성금으로 헌납하신 분이다. 이분이 당신이 째려볼 만큼 잘못한 분이신가? 라고 질책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이 분노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30일 문재인 조화에 밀려난 참전용사 조화라는 조선일보 기사에도 온라인 누리꾼 15,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면서 문재인 명의 조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화를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버렸다고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8일 참전용사 권계형 씨가 전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주변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권계형 씨는 제2연평해전 당시 기습당한 참수리 357호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 소총 탄창을 갈아 끼우고 대응 사격하며 가라앉는 함정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입니다. 권계형 씨가 올린 사진 한 장은 묘역 입구 정중앙에 문재인 조화가 홀로 세워진 사진, 석 장은 다른 이들이 보낸 조화 10여 개가 언덕 아래 한쪽 구석에 이름표들조차 잘 보이지 않도록 몰아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이 조화들은 행사 전날까지 묘역 입구에 놓여 있었지만 정작 행사 당일은 이렇게 지워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권계형 씨는 페이스북에 자기가 보낸 화환 놓아둔다고 먼저 와있던 다른 화환들을 저리 해놓은 것은 처음 본다라며 우리 참수리 357 전후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아야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 좋다. 의전을 위한 것이건 사진을 위한 것이건 당신들 차례 끝났으면 원래대로 놓아두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가족도 씁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윤영하 소령 아버지 윤도호 씨는 행사 전날 보이던 조화들이 정작 행사 당일 사라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 씨는 역대 대통령 중 미리 놓여있던 화환을 지워버린 것은 문재인뿐이라며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국가보훈처의 모르는 일이라는 해명성 발언에 대해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다. 모르면 그만인 건가라며 질책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정부 관계자는 바로 사과하세요. 10년 만에 참석했다면서 결국 진정성이 아닌 화환으로 치장하며 보여주기 위한 참석이고 총선의식한 행동이었네요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할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중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백 수사관이 지난해 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통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해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거듭 사건 수사를 위해 백 수사관 휴대폰을 다시 찾아오고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이 자녀의 표창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이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 딸이 받은 최우수 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성해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경심 교수와 조국이로부터 회유성 전화도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최성해 전 총장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은 조국이가 자신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법률 고문에게 물어보니 총장님도 정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최성해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9월 5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당시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되니까 시나리오로 이러면서 저보고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웬만하면 정경심이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며 유시민은 한 번 더 전화가 왔고 김두관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자료를 잘못 내면 총장님도 다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설마 다치게 하겠나 그냥 그런 소리 하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약 4천여 명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최 총장님 힘내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이카크는 유시민도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길 바래 그게 사회정의실현이라고 적어 1377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고 그렉은 조국이, 조민, 정경심 모두 엄정하게 처벌해서 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이들을 편드는 자들이 대놓고 악행을 일삼는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음을 투표에서도 보여줘야 한다고 적어 853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